밤길에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사고나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나 킥보드 사고, 나는 정말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시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25년 이전에 가입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는 실패 없는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딩동댕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면 가장 필수적인 운전자 보험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입하긴 했는데 정작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옛날에 가입해뒀으니까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바꿔야 하는 이유까지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릴 거고, 2025년 4월 기준 어떤 회사가 운전자 보험이 가장 좋은지 11개 회사를 모두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을 요약을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으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이나 사망 그리고 중상해 총 3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공소 제기가 될 수 있으니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형사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손실복구 노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받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 재판을 하게 될 거고, 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내가 재판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변호사도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인 또는 대물에 대한 벌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인 대물 벌금을 지원해주는 벌금 담보, 이 3가지 특약은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특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운전자 보험 안에 불필요한 다른 특약들을 넣어서 비싸게 가입하는 것이 아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필수 특약들만 구성해서 보험료 10,000원 내외로 준비하시는 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주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이유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상대에게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를 했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는 원치 않고 처벌만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릴 때 중대법규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고,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피해자의 손실복구 노력, 즉 합의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상대방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상대방과 충분한 합의 의사가 있어요 라고 알리는 공탁금을 법원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더라면 이 공탁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선지급해주지 않고요. 2024년 9월 이전 가입자라면 5천만 원이라는 공탁금이 50%만 선지급이 되고, 그 이후 가입자라면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가장 선지급 조건이 좋은 회사는 1억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의식불명
즉 중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5월 이전 가입자라면 중상해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장되지 않고 이후 가입자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른 예시로 중상해가 아닌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경찰이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해서 집에 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이러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후 가입자라면 가입한 회사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언덕에 정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분명히 잠그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길가가 너무 미끄러워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부딪혀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2024년 4월 이전 가입자는 해당 사항은 보장되지 않고 이후 가입자라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중상해 사고 보장 요건을 확인해 보면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부상급수가 1에서 3급일 때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고 후회장애 50%를 진단받아 부상급수가 8급이 나왔다면 중상해에는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상해 사고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상해 보장 요건이 부상급수 1에서 3급 또는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 보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 9월 이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만 이렇게 기소가 되지 않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7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선지급이 가능하게끔 바뀌었고 23년 5월엔 중상해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 23년 10월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공탁금 선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비탑승 중 중상해 사고가 보상이 가능하게끔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부터는 50%만 선지급되던 공탁금이 1억 4천만 원 이내에서 100%까지 지급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은 2022년 9월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과 2025년 4월에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이 똑같은 만원의 보험료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는 이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20년 납 20년 만기의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보장의 공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의 공백이 없는 최신의 운전자 보험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취급하는 11개 회사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회사가 운전자 보험을 보장해주는 범위나 한도 금액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공탁금 금액이 얼마까지 선지급이 되는지,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실제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복잡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현재 제가 추천드리는 회사는 A사와 B사가 있는데요. A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요. 보험료가 11개의 회사 중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41세 남성 기준 1288원, 41세 여성 기준 보험료 만원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중상해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조건이 사망 또는 부상급수 1에서 3급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중상해 변호사 선지급 조건이 부상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적용되는 B사를 추천드립니다. B사 운전자 보험 41세 남성 보험료 13,172원, 41세 여성 보험료 만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운전자 보험은 A사 또는 B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실패 없는 운전자 보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 주의사항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은 11대 중과실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 보험은 실손 보상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가입 금액이 2억 원인데 합의금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면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가입한 2억 원을 보상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운전자 보험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보험 전문가의 정확한 운전자 보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연락처 또는 댓글창에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